내가 이 셔터 한 번으로 이 모든 것에 만족할 수 있는 샷들이 나와줄 때 여러분들이 셔터를 딱 하는 순간 알게 돼요. 이거 잡았다. 낚시꾼들이 낚시 딱 월척 잡는 순간 그 손맛 있죠. 그 손맛이 카메라에도 있어요. 그걸 느끼실 때 여러분들이 그 열정이 다시 되살아납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용인에 사는 사진 파파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사진을 찍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했다가 좀 너무 좋은 글귀를 발견하게 돼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자, 읽어 드릴게요. 자, 일단 어떤 할머니가 쓰신 글입니다. 짤막한 글입니다. 자, 내가 70년 넘게 살아보니께 남한테 장단 맞추지 말어. 북치고 장구치고 너 하고 싶은 대로 치다 보면 그 장단에 맞추고 싶은 사람들이 와서 춤추는 거요. 박망래 할머니라는 분께서 쓰신 글인데요. 자, 여러분들 이 글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시죠? 70년을 넘게 사신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에요. 남한테 장단 맞추지 말어. 이 말에 굉장히 저는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사진 찍는 데 있어서 누군가에게 보여질 수밖에 없는 사진이기 때문에 그 사진이 누군가에게 잘 보였으면 좋겠다. 내가 좋게 본 사진을 흉내내는 수준에 머무르겠다라는 그런 분들을 굉장히 저는 많이 보게 되거든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북치고 장구치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다 보면 물론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사진을 내가 비슷하게 흉내 내는 것도 사실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먼저 하신 말씀이 있죠. 남에게 장단 맞추지 마라. 인생도 마찬가지죠. 누군가가 나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내 자신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행복하게 여기면서 사는 사람인지 잘 모른 채로 그저 남이 날 어떻게 볼 것인지에 집중하다 보니까 형편에 걸맞지 않는 그저 뭐 허세도 또 좋은 차도 좋은 집도 좋은 옷도 좋은 시계도 뭐 여러 가지 명품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게 과연 여러분들을 정말로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물론 그런 것들도 좋죠. 좋은 물건이 뭐 그만큼 좋으니까 이름이 생긴 거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그런 것보다도 먼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께서 또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로 행복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돈을 단지 많이 벌면 행복해질까요? 그렇다면은 부자들은 전부 행복한가요? 기본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도 행복하게 살 수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누굴 거라고 생각하시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소한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 아닐까요? 여러분들 사진 그리고 제 사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오늘 이렇게 드리는 말씀은요. 제가 그런 사진을 찍을 줄 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2009년도, 2008년도에 디지털 카메라를 시작을 했어요. 그때 찍었던 사진들을 보면요. 지금도 너무너무 좋게 느껴지는 사진들이 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사진, 뭐 예술, 사진 예술이라는 게 물론 배워서 유리해지는 측면도 있지만 정말 깊이 들어가게 되면 내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어야 나만의 사진을 찍게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행복해야 남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가 웃어야 그죠?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웃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죠. 여러분들이 어떤 사진을 정말 하고 싶은지 보세요. 북치고 장구치고 너 하고 싶은 대로 치다 보면 그 장단에 맞추고 싶은 사람들이 와서 춤추는 거예요. 사투리를 쓰시는 분인가 봐요. 북치고 장구치고 너 하고 싶은 대로 치다 보면 그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이 행복한 삶을 살았을 때 내가 어떤 지점이 행복한지 알았을 때
누군가가 날 평가하는 것도 맞아요. 그죠? 하지만 자기 자신도 나 스스로를 평가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도 자신을 남에게 평가 맡기지 마세요. 남들이 평가한 건 그들 자유예요. 그죠? 그들의 평가에 여러분들이 좌지우지 되시면 안 돼요. 그들의 평가는 그들의 평가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정말 내가 행복한가, 나 스스로를 평가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사람이 해서는 안 될 행동들이 있죠. 뭐든지 다 해도 돼요. 그죠? 뭐 성경에도 나와요. 모든 걸 다 해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죠. 이 선악과만큼은 건드리지 말아라라고 했던, 그죠?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도 있어요. 자, 제가 물론 저도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지금 뭐 기독교적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한 데 있어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에서는 여러분들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서는 그 선과 악을 구별하는 눈이 생긴다라고 했죠. 내 기준에서 다른 사람을 선과 악으로 나누는 것을 말하는 거기도 해요. 요즘 세상으로 말하자면. 그죠?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이기도 해요. 내가 남을 판단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누군가를 내 기준에서 정죄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 판단에 휘둘리세요? 그 판단에 휘둘려서는 사진이 잘 될 수가 없고요. 인생 자체도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디까지나 제 견해예요. 여러분들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존경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사회적으로 성공했다 소위 그랬던 사람들이 죽으면서 하나같이 했던 말들 무엇인지 아시죠? 후회된다. 내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했던 사람들과 지내는 시간이 너무 부족했다. 나 돈에 너무 몰두했다. 지위에 너무 몰두했다. 권력에 너무 몰두했다. 그런 것을 후회하고 결국은 입원실 한 켠에서 정말 비싼 치료를 받으면서 부자들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인생을 마감합니다. 우리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찍고 있는 사진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 때 일단 내가 행복해지는 거고요. 그 사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그들 또한 예전의 추억을 대비해서 현재의 자기 삶을 그죠? 성찰해볼 기회도 생기게 되는 거고요. 또는 뭐 정말 퓰리처상에 나와 있는 그 전쟁 고아들 뭐 정말 어떤 현장 사건에서 찍혀진 사진들 있잖아요. 그런 사진들이 나타내는 메시지가 뭐죠? 전쟁의 이면을 말하고 있죠. 누군가의 탐욕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이렇게 희생되고 있다. 불쌍한 어린아이의 사진 한 장으로 전쟁이 멈추는 그저 효과도 보고 있잖아요. 많은 기자들이 글로 예전에 사진이 없었을 때 글로 표현하고 기사를 써내는데요. 이 글로 아무리 현장을 잘 묘사해봐야 이 사진 한 장이 갖고 있는 그 메시지의 감동은 따라갈 수 없다라고 판단해서 실제로 그 뉴스 기자들이 정말 다큐멘터리 사진작가로 변신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사진이 갖고 있는 영향력이라는 게 굉장히 큰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인생도 그렇고 사진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우리가 우리 자신이 정말 행복할 수 있는 방법, 그 수단으로 사진을 선택했고 내가 하는 사진이라면 내가 이 사진을 왜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사진 잘 찍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제가 첫 번째 강의, 두 번째 강의 때 정말 유튜브 초보로서 말 버벅거리고 뭐 정말 스피커 조절 잘못해가지고 배경음악 너무 크게 들어갔고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지우지 않고 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들 그 강의를 들어보시면요. 지금 제가 이런 취지에서 했던 말이라는 거예요.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짤막하게 3가지 팁 드리고 끝낼 거예요. 어떤 팁이냐면요. 여러분들이 사진을 정말 잘 찍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 당분간 하지 말아야 될 것 3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어떤 거냐면요. 자, 로우 파일로 촬영하지 마세요. 이유는 여러분들 로우 파일로 촬영하게 되면 보정하실 때 굉장히 유리해집니다. 그죠? 조금만 뭐라 그럴까요? 노출값을 낮게 잡으면
조금만 어둡게 찍으면 안부까지 다 살려낼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노출을 후보정으로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요, 보정을 목적으로 사진을 찍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보정은 여러분들이 그 사진을 찍은 이유에 대해서 그 주제를 부각시키기 위한 단지 하나의 수단일 뿐이에요. 여러분들의 사진을 전체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계속 로우 파일로 찍다 보면 사진 실력 늘지 않습니다. 이런 거나 마찬가지죠. 정말 나는 훌륭한 요리사가 되고 싶은데 조금 부족하면 나중에 간하면 되고, 조금 부족하면 나중에 조미료 넣으면 되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요리가 늘 수 있을까요? 안 늡니다. 원재료의 맛으로 찾아가는 생활의 달인에 나오는 그 요리사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뭐 별의별 수단을 다 이용하죠. 정말 너무 많은 정성을 깃들여서 이 음식을 그 돈 내고 사 먹어도 될까? 진짜 저 사람 저렇게 노력하는데 내가 그 노력에 대해서 몰랐구나 싶을 정도로 미안한 마음까지 갖게 되죠. 그렇게 했을 때 실력이 느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진 한 장을 찍기 위해서 로우 파일로 찍고 보정하면 되지 뭐. 로우 파일로 찍으면 안정권이야. 일단 조금 잘못 찍더라도 충분히 보정이 가능하지.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근데 사진 실력을 늘리기 위해서라면 당분간 로우 파일로 촬영하지 마세요. 그리고 파일의 용량이 커지기 때문에 저장하는 그 데이터들도 굉장히 방대해지고요. 나중에 확인하려면 그 컴퓨터의 처리 속도 때문에 굉장히, 그죠? 원활하게 파일을 검색하고 파일을 읽어내기 힘든 부분들을 아셨을 거고, 메모리 카드에도 한계가 있잖아요. 용량이. 일단 내가 돈을 받고 촬영하는 게 아니라면, 내가 어떤 책임감으로 촬영하는 게 아니라면 1번 로우 파일로 촬영하지 마시고, 자, 두 번째, 자, 셔터 남발하지 마세요. 절대로. 1시간에 딱 60컷 정도를 기준으로 하세요. 1분 동안 한 컷을 찍는데 그것도 사실 많아요. 내가 1시간 동안 40컷을 찍어보겠다, 또는 1시간 동안 50컷만 찍어보겠다 라고 설정을 스스로 하세요. 그리고서 절대로 그 이상 컷하지 마세요. 정말 그랬을 때 내가 원하는 장면이 무엇인지 골똘히 생각하게 되고 그 장면을 기다렸다 촬영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실력이 늘어요. 이게 제 스스로 지금 이런 게 다 정답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닌데 왜 이런 말씀을 당당하게 드릴 수 있냐면요, 제가 10년 동안 사진을 해보니까 그렇다, 그랬었다, 이런 깨달음을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정말 그래야 늘어요. 자, 줌렌즈를 쓰시면서 왜 크롭을 나중에 할 생각을 하죠? 내 다리도 있고 피사체가 나를 위해서 움직여줄 수도 있는 상황도 있고요. 줌으로 당겨서 찍을 수 있는 상황도 있는데 굳이 왜 다가가지 않죠? 왜 다가오라고 말하지 않아요? 또는 어떤 피사체를 향해서 내가 슬그머니 다가가서 그 장면을 담아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크롭 바디 안 쓰고 그 풀프레임 바디 선호하는 이유가 뭐예요? 풀프레임 바디로 썼을 때 파일의 용량 자체도 커지고 퀄리티가 좋아지잖아요. 그죠? 크롭 바디는 그만큼 파일이 좀 작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왜 크롭을 해요? 풀프레임으로 찍어놓고 크롭으로 자르게 되면 크롭 카메라로 찍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크롭하지 마시고, 첫 번째, 로우 파일 촬영하지 마시고, 두 번째, 셔터 남발하지 마시고, 셔터 정해놓고 하시고, 1시간 동안 내가 몇 컷을 촬영하겠다, 몇 컷을 누르겠다, 몇 번 셔터하겠다를 정해놓고 하시고, 세 번째, 크롭하지 마세요. 크롭이 필요 없을 만큼의 사진을 찍으세요. 그런 훈련이 비롯됐을 때 여러분들의 사진 실력이 정말 늘어요. 그 안에서 구도, 그죠? 심도, 노출, 이 여러 가지들 전부 그 안에서 찾게 돼 있어요. 내가 이 셔터 한 번으로 이 모든 것에 만족할 수 있는 샷들이 나와줄 때 여러분들이 셔터를 딱 하는 순간 알게 돼요. 이거 잡았다. 낚시꾼들이 낚시 딱 월척 잡는 순간 그 손맛 있죠? 그 손맛이 카메라에도 있어요. 그걸 느끼실 때 여러분들이 그 열정이 다시 되살아납니다. 저 한켠에, 그죠? 고이 잠자게 했던 카메라를 꺼내게 됩니다. 이 셔터의 그 맛을 느꼈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원하는 그
월척을 향해서 고심하게 되고 기다리게 되고, 그 기다림은 제가 뭐라 그랬죠? 여러분 자신에 대한 신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 장면이 조금만 기다리면 나올 것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 기다리게 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예측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모든 과정의 일련의 그 훈련들이 분명히 있었을 때 여러분들의 사진이 정말 감동적인 사진. 단지 예쁜 사진이 아닌, 단지 예쁜 사진은 더 쉽죠. 정말 예쁜 모델을 갖다 놓고 예쁘게 못 찍는 게 더 신기한 거 아닙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까요? 우리가 외국을 나가요. 국내에서 피사체 찾기가 어렵다. 더 이상 새로운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외국을 나가는 작가님들이 많아요. 물론 존중합니다. 자, 우리나라 전쟁 때도 일본에서 넘어와서 우리나라의 그 시절을 촬영해줬던 작가님이 계세요. 구하바라 시세이라는 작가님이 맞을 거예요. 그 작가님과 이제 저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분의 사진을 보고도 또 많이 감동했었는데, 여러분들 사진이라는 게 그래요. 여러분들 주위에 세이크로바라는 말의 의미 아시죠? 널려 있잖아요. 근데 그 세이크로바의 꽃말이 행복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주위에 행복한 순간들이 아주 자세히 보시면 아주 많이 있어요. 그 안에는 여러 가지 감동들도 포함되어 있는, 그죠? 순간들도 많고요. 그런 것에 집중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보고 있는 지금 이 세상, 이 자체가 희소성이 있는 거예요. 내가 늘 보는 장면이라고 흔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눈앞에 있는 걸 누군가는 찾고 다니고 있어요. 우리가 외국 나가서 만나게 되는 장면들 있죠? 그들한테는 사소한 거잖아요. 우리 눈에 자주 보였다고 해서 식상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모델이 이 아주머니가 예쁘지 않다고 해서 예쁘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쁜 모델 예쁘게 찍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어떤 한 순간 그 사람의 아름다움을 캐치하는 게 훨씬 더 어려워요, 여러분. 이 방송에서 예쁜 사람들 많이 나오잖아요. 아름답습니까? 그 사람의 내면도 모르고 어떻게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냥 예쁜 거예요. 그 사람과 경험을 해보고 겪어보고 그 사람의 내면이 어떤지 보고 그 사람의 어떤 행동 과정, 그 사람의 지금 현재 사는 모습, 이런 게 이제 그 다큐적인 요소들이 우리가 발견해냈을 때 그 사람의 내면을 어느 정도 느꼈을 때 아름답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주위에 무엇이 아름다운지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 지금 사실 잘래다가 요 글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머리도 오늘 막 다 헝클어져 있었는데 대충 샤워기로 물 뿌리고 말리고 털고 그냥 이거 티 하나 입고 여러분들께 지금 이 영상 촬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정말 행복해져야 돼요. 행복할 수 있는 비법, 정말 많이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행복한 겁니다. 물론 행복해질 수 있는 조건들이야 많이 있죠. 경제적 흐름도 알아야 되고요. 그죠? 그 경제적 자유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건강, 오복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게 다 갖춰져야만 행복한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두서없이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자, 내가 70년 넘게 살아보니까 남한테 장단 맞추지 말어. 북치고 장구치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다 보면 그 장단에 맞추고 싶은 사람들이 와서 단지 춤을 추는 거예요. 여러분들 행복한 대로 사시면,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하게 사시면 그 장단에 춤추는 사람들이 생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한테 장단 맞추는 사진, 어느 정도 사진 연습을 위해서 필요하긴 하지만 거기에 너무 몰입되어 있을 필요 없이 여러분들 자신에게, 여러분들의 내면에 몰입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또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제 구독자가 지금 정확히 96명이에요.
4분만 더 들어오시게 되면 구독자 100명이 됩니다. 지금 딱 한 달 됐어요. 모르겠어요. 지금 유튜브 한 달 하면서 여러 가지로 느끼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 얘기해 드리자면, 저 나름대로도 제 자신에 대해서, 내 내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계기가 되고 있어서 저에게도 굉장히 이로운 부분들을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관심 때문에 또 감사한 일들도 생기고요. 여러분들 어쨌든 유튜브 초보로서 이 한 달 동안 이렇게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얘기 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더 진심을 전하는 사진작가 조성호로 여러분들께 다가설 수 있도록 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용인에 사는 새 아이의 아빠 사진파파였습니다. 고맙습니다.